13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시선과 논단은 매월 국정의 주요 이슈,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발표자의 간략한 발제를 듣고 발표자와 토론자 간에 주고받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선과 논단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또 경제, 보건, 사회 전반에 걸친 핵심 이슈를 선정해서 각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빅테크 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 질서 확립 방안이 주제입니다. 오늘 시선과 논단에 모실 분은 현재 건대 로스쿨 석재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정호열 교수입니다. 오랫동안 법학 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해오셨고요. 또 관련 학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해당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또 15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공정거래 분야에서 손꼽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현장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강지원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강 조사관은 오랫동안 이 분야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또 조사 연구해왔고요. 미국의 뉴욕주 변호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호열 교수님의 간략한 발제를 듣고 오늘 시선과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시선과 논단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연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 중에 저를 불러주셔서 우리 공정거래법 상생과 공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주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이래로 비약적인 도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산업화, 그 다음에 또 80년대부터 민주화의 도정을 거치면서 지금 지구촌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아주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는 모범적인 국민국가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시민적 법치국가를 지향을 합니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고, 이 시민적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질서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물적 질서로는 시장경제라는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의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라는 두 축을 구동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유사 이래의 물적 후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60년간 비약적인 성취를 달성했는데, 단적으로 이걸 정리를 하면은 극빈의 전근대적 농경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이행을 했습니다. 고도산업사회로 이행을 하면서 우리의 물적 여건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시장경제가 만드는 후생을 기초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가 만드는 후생에서 우리가 사회재분배 정책을 운영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터잡고 있는 물적 질서는 시장경제인데, 이 시장경제는 후생을 창조하는 데는 가장 뛰어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남기는가 하면은 이익심의 바탕을 둔 사적자치와 자유경쟁을 바탕을 둔 체제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경쟁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공동체로 통합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정치 사회적 아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물적 질서로서 시장 경제를 구동을 할 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은 이 빈부격차의 문제, 양극화의 심화 문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경제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가 되게 되면은 공동체로부터의 분열 이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니티를 이렇게 구축하자면은 사회 전체를 향한 정치 사회적인 아젠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역시 공정성 또는 상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성과 상생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키이고 이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상생의 문제는 한 번에 정적인 조치로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영원한 개혁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피땀 흘려 가꾼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극화 정도라든가 진위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동시대적으로 OECD 주요 국가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국내적으로도 또 5년 전에는 어땠고 10년 전에는 어땠고 어떤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이거는 현재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입법조사처를 위시해서 국책 연구단체들 아주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물적 질서로서 시장 경제 얘기를 하면은 대체로 사람들 시장 경제 그거 진보하고 좀 따분한 것 아닌가? 구시대적인 이런 질서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시장과 시장 경제는 그야말로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우리가 그 중국의 스마치엔이라는 동양의 역사서를 편찬하는 모범을 만든 한무제 때의 역사가지요, 그죠? 스마치엔이 음식과 의복이 넉넉해야 예절을 안다 이런 말을 했고, 그다음에 명자도 보면은 무항산, 무항심 이런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적 질서를 이루는 시장과 시장 경제에 대해서 늘 되새기고 그 가치를 공동체 구성원 전체한테 설득시키는 지속적으로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낡고 아주 뭐 진보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장이라는 것은 인간 소통의 가장 오래된 또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한말에 국군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이 강하지 못한 나라였기 때문에 남의 먹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시장과 상거래를 철저하게 검업을 한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학자의 대표적인 아주 한국인이 모범으로 삼는 실학자가 다산 정약용 선생인데 이 다산 선생도 보면은 정태적 농경사회적인 이데올로기를 아주 굳게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강진에 유배 생활할 때 이 어른의 형도 정약전 아주 뭐 뛰어난 분이죠, 그죠? 자산어보를 쓰신 분인데 그 형한테 이렇게 정약전은 흑산도에 유배 생활을 했고 다산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형제간에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강진이 해산물도 풍부하고 나주, 강진 이런 쪽이 보면은 한반도에서 물자가 그래도 많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죠?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선 그 이데올로기 하에서 장터를 검압하고 상거래를 검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서 먼저 장씨가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다산 선생이 형한테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이 장시를 시장을 폐속으로 보고 아마 뭐 지저분한 장면도 많고 천한 사람들이 신분제하에서 상놈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것들이 보기가 좀 언짢은 이런 면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다산 선생이 그 편지에다 보면은 이게 폐속이니까 엄금해야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1811년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을 본격화한 그런 체제를 구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말 고종 임금, 고종 황제 시절 보면은 이 나라에는 변변한 사업자, 변변한 기업, 변변한 사업자 조직 하나도 없었던 수공업, 그다음에 상행위, 그다음에 결제 수단인 통화, 금화, 은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1952년 이래로 비약적으로 새로운 인간관이 형성이 되고 또 재화와 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물적 질서가 아름다운 물적 질서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과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재화와 가치의 배분을 시장 기능, 가격 기능을 통해서 배분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입법이라든가 정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해서 시장과 시장 경제의 소중함을 더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두 줄거리를 붙잡고 이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장 경제의 동력이 우리의 어려운 정말 빈곤 상태에서 오늘의 우리의 후생이 이만큼 증진된 것을 가져왔다.